자연수 n에 대해서 이 기호 얘네가 이제 가로를 쳐놨는데 얘는 루트 n의 정수분을 나타낸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거의 뜻은 루트 2의 정수. 그럼 답은 그래서 1.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호의 뜻은 루트 5의 정수 부분. 루트 5는 루트 4인 2보다는 크지만 루트 9인 3보다 작으니까 2. 얼마 그래서 정수분은 2 이렇게 쓴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건데 이게 3이에요? 그럼 이 뜻은 이게 정수분이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정수분이 3인 숫자가 뭐부터 시작이죠? 루트 9부터 시작이죠. 루트 10, 루트 11, 루트 12, 루트 13, 루트 14, 그럼 A는 자연수니까 이번에 자연수만 들어가는 겁니다. 루트 15까지지 않을까요? 루트 16부터는 4가 돼서 정수분이 3이 아닌 4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몇 개입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게 그건 9, 10, 11, 12, 13, 14, 15 몇 개죠? 7개. 이쪽 단어는 인수분해입니다. 다항식을 전개하는, 이거는 좀 곱셈 공식이죠.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여기 A가 있고, 여기 뭐 X 플러스 Y가 있어요. 단항을 다항에 분배하려면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AX 플러스 AY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단항과 다항이 아닌 이제는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던 다항과 다항을 곱셈하는 걸 배울 텐데, 상관없습니다. 위에도 얘기가 나와 있지만, A, 여기 C 플러스 D가 있어요. A라는 단항을 C 플러스 D라는 다항에 분배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나누어 주잖아요. 그럼 나누어 주면 AC 플러스 AD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알고 보니 앞에 있는 게 단항이 아닌 이렇게 항이 더 붙어 있는 다항이라고 칩시다. 그럼 A는 뒤에는 CD에 나눠줬다면 B도 역시나 CD에 이렇게 나눠주는 게 맞겠죠. 공평하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B와 C를 곱하면 BC, B와 D를 곱하면 플러스 BD. 이렇게 배열했습니다. 배열을 쓴다면 혹시 동량 있으면 동량 묶어서 처리하면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위에 분배해라. 이렇게 분배. 그럼 6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2, 5, 10, 문자는 xy. 이렇게 분배하면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3, 문자는 xy. 마지막에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5y제곱. 이렇게 되면 아시겠죠? 분배는 각자 앞에 있는 항을 뒤에 나란히 분배, 또 있으면 또 항을 나란히 분배. 항의 개수만큼 뒤에 나누어서 분배. 근데 여기 이제 동량체가 돼요. 6x제곱 마이너스 7xy 마이너스 5y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다만 분배하다 보니까 여기는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다항과 다항을 곱할 때 어떤 특정한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에 맞게 분배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다? 시간적 소모가 좀 줄거나 아니면 계산의 복잡함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 처음에 하는 게 이런 단어거든요. 합의 제곱식이라는 게 있어요. 합의 제곱식. 한글로 쓰면 한글로 얘기하면 저렇고 합의 제곱식.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A와 B는 그냥 상징적으로 쓴 겁니다. 모든 항이 A, B로 써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A가 더하기 앞에 있는 항, B가 더하기 뒤에 있는 항.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 이게 합의 제곱식이에요. 저 합의 제곱과 제곱의 합은 다른 말입니다. 제곱의 합은 항을 제곱한 다음에 나중에 더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은 다르죠? 그렇지? 이런 거잖아요. 1 플러스 2의 제곱과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다른 값이잖아요. 얘는 9고 얘는 5밖에 안 되니까 서로 다른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합의 제곱식을 공부한다. 그럼 이거는
a 플러스 b라는 가로를 두 번 곱하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좀 전에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분배. 앞에 있는 a를 뒤에 있는 a와 b에 나란히 분배한다. 그럼 a제곱 플러스 ab. 나란히 분배한다. 그럼 b와 a를 곱하면 플러스 ab. b와 b를 곱하면 b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동량 처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동량은 여기다 쓸게요. 정리하고 나면 얘네들이 동량이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런 꼴로 전개가 전개식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프로에 치는 거 다항을 다항에 분배해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분배 법칙에서 나누어주는 과정을 전개라고 부르고 이게 책에 있으니까 따로 안 써도 돼요. 전개라고 부르고 그 전개에서 만들어진 이런 식을 보통 전개식이라고 불러요. 전개, 펼친다 라는 뜻이고 전개식, 펼쳐서 만들어진 식 이런 의미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합의 제곱식이 나오면 아까처럼 두 번 나눠서 쓰고 분배하고 동량 뭐고 이 과정을 줄여서 이렇게 쓴다는 게 공식이에요. 근데 이걸 AB로 기억하면 감이 잘 안 와요. AB로 기억하지 마시고 책 근처에다가 이걸 써놓으세요. 네모 더하기 세모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이거의 제곱을 처리하는 방식은 앞에 있는 네모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세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 이런 꼴로 써지는 겁니다. 저렇게 해야 헷갈리지 않아요. AB로 하면 이제 문자식이 바뀌었을 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든다면 3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 이게 이런 꼴이에요.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한 식. 이 계산법은 앞에 있는 3x를 네모로 보시면 돼요. 뒤에 있는 2y를 세모로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앞에 있는 3x의 제곱이 오고 근데 그 제곱이 올 때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x만 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로를 치고 항 전체를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3x 곱하기 뒤에 더하기 뒤에 2y 더하기 2y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꼴을 따라 움직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x의 제곱 9x제곱 플러스 2, 3, 2 12xy 더하기 2의 제곱 4y제곱 이렇게 써주면 된다. 아시겠나요? 이런 조건으로 써준다는 거죠. 됐죠? 자,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책에 하나 또 더 쓸게. 가끔 마이너스 네모, 마이너스 세모 이걸 제곱하는 식이 나오거든요. 얘를 제곱하는 거는 얘를 제곱하는 것과 답이 똑같습니다. 둘 다 음수를 제곱하는 거는 둘 다 양수를 제곱하는 거와 답이 똑같다.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를 제곱하시오. 이거거든. 이건 따로 공식을 외우진 않아요. 이거는 저거를 이제 변형해서 우리가 풀었던 합의 제곱을 변형해서 푸는 건데 일단 얘부터 먼저 밑에는 제곱 밑에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는 여기 각각에 지금 마이너스가 곱혀져 있죠. 마이너스를 가로 바깥에 빼내게 되면 가로 안에서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이렇게 얘랑 같은 거죠. 마이너스를 분배해보면 얘랑 같아집니다. 그럼 1번이 이거거든요. 마이너스 가로 2x 플러스 3y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1번 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제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건 지금 가로 안에 음수 있고 그 음수를 제곱한 거니까 이 음수를 제곱하면 뭐가 되나요? 양수가 되겠죠. 결론은 그래서 그냥 2x 플러스 3y를 제곱하는 거와 답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둘 다 음일에서 제곱하는 거는 둘의 부호를 모두 반대로 바꾼 2x 플러스 3y 양을 제곱하는 거와 답이 똑같다 생각하시고 복잡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책이 없는 내용이지만
네, 좀 써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잘 적용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합의 제곱식을 했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또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 합의 제곱 했으면 차의 제곱도 하겠죠. 차의 제곱식. 차의 제곱은 두 개항을 더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뺀 거에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같은 가로를 a 빼기 b를 두 번 곱한다가 성립할 거고, 얘를 분배하게 되면 이렇게 분배하면 a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 이해될까요? 했더니 얘랑 얘랑 동량이 아닌데 얘네들은 동량이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 이걸 동량 처리하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써져요.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근데 얘도 이렇게 쓰지 마시고 또 책에다 써놓으세요. 얘도 이제 형상화, 약간 그림을 유치해 보이지만 형상화해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계산법은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2, 일단 앞에는 위에는 저 합의 제곱일 때는 플러스 2였다면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를 말해요. 빼기 앞에 네모 곱하기 빼기 뒤에 플러스, 무조건 플러스, 그 다음에 빼기 뒤에 있는 세모의 제곱, 이런 꼴로 갑니다. 얘도 좀 연습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5a 마이너스 3b의 제곱을 계산하시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두 개항을 뺀 거의 제곱이죠. 아까랑 비슷해요. 얘를 네모로 보시고 얘를 세모로 보시면 돼요. 그럼 5a를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공식은 항상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빼기 앞에 5a 곱하기 빼기 뒤에 3b 더하기 뒤에는 3b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5의 제곱 25, a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 5, 10에 3 곱하면 30ab 플러스 3의 제곱 9 b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책에 좀 써놓으세요. 얘를 제곱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이거를 제곱하는 거와 같아요. 약간 느낌이 뭐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얘를 제곱하시오라는 뜻은 안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2x 마이너스 3y를 제곱하는 거와 답은 똑같다라는 거죠. 이유는 얘도 그래요.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y에서 음수를 바깥으로 빼내면 2x, 음수에서 음수 빼면 양이 되고 양에서 음을 빼면 얘는 반대로 음이 돼요. 이렇게. 이 밑줄과 얘는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제곱이 붙다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는 제곱 붙으면서 없어져요. 플러스로. 그런 경우는 얘를 제곱한 거와 같은 결론이 된다는 얘기죠. 그 상황상 아까는 그래서 잘 보면 이게 나름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규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에 있는 항에 반대부호를 쓰는 겁니다. 가로 안에 있는 모든 항의 반대부호를 제곱한 것과 처음에 있는 식은 서로 똑같다는 거죠. 제곱했을 때는, 이렇게 제곱했을 때는 서로 같다. 얘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항의 반대부호, 지금 모양상 보면 마이너스 네모의 반대부호 플러스 네모, 플러스 네모의 반대부호 마이너스 네모, 이거를 각자 제곱한 값은 그 결과가 서로 같다.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필요하면 이렇게 바꿔서 쓰셔도 제곱하면 다 똑같으니까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합차인데, 합차.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식의 이름이 합차의 곱셈 공식이에요. 합과 차의 곱셈 공식,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얘는 마찬가지. 앞에서 보면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하거나 아니면
a 빼기 b를 2번 곱하거나 합이든 차든 똑같게 2번 곱해지는 거를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는 합인데 항의 배열이 동일한데 하나는 가운데 보고 반대인 a 빼기 b, 하나는 합, 하나는 차, 이걸 곱하는 거예요. 근데 곱하다 보면 이렇게 분배하면 a제곱이 나오고 a를 또 뒤에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ab가 나오고, 그럼 이제 a를 다 분배했으면 이제 b를 분배해야 되죠. b를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b가 나오고, 플러스 b는 마이너스 b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나오고,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럼 남은 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남더라. 결국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2ab 뭐 이런 마이너스 2ab 이런 것들 다 지워지고 가운데 이제 쟤만 남는 겁니다. 이것도 책에다가 옆에다가 잘 써놓으세요. 형상화된 모양을 네모 플러스 세모에 네모 빼기 세모를 곱하면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이 된다. 네모 세모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거는 뺄셈이다 보니까 빼기 앞에 가는 것과 빼기 뒤에 가는 것의 항의 구분을 잘해야 돼요. 누가 빼기 앞으로 가고 누가 빼기 뒤로 가냐면 플러스 붙었다고 다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빼기 앞으로 가는 게 네모인데 네모는 잘 보면 얘는 같은 항의 같은 부호예요. 그럼 빼기 뒤에 가는 애의 정체가 뭐냐면 얘는 같은 항이긴 해. 다른 부호예요. 서로 부호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같은 항의 같은 부호일 때는 그냥 제곱, 그 항 자체를 제곱하면 되고, 다른 항의 다른 부호, 같은 항의 다른 부호일 때는 그 항을 제곱하되 그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2x-3y 곱하기 2x 플러스 3y 분배하시오. 그러면 뭐 하나씩 물론 분배가 되겠지만 이게 딱 모양이 합차예요. 네모, 네모, 세모, 세모 이런 느낌이니까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합차. 그럼 계산은 모양상 항과 부가 똑같은 게 빼기 앞으로 가는 겁니다. 2x 전체 제곱 이렇게. 근데 항은 같은 항인 것 같은데 부가 반대인 거 있죠. 걔가 빼기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 답은 4x 제곱 마이너스 9y의 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가 헷갈리는 게 이렇게 배워야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이렇게 써지면 이제 애들이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막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얘는 같은 항의 같은 부호예요. 얘가 다른 항의 같은 항의 다른 부호인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여전히 빼기 앞에서 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거는 빼기 뒤에서 이렇게 제곱이 되는 겁니다. 좀 더 헷갈리게 한다면 뭐 이런 느낌이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y 곱하기 x 플러스 2y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게 합차예요. 얘랑 얘랑은 같은 항의 같은 부. 얘랑 얘랑은 같은 항의 다른 부. 그럼 답을 쓸 때는 빼기 앞으로 누가 하는 거죠? 2y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빼기 뒤로 x가 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 마이너스는 1로 갖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항만 베껴다 쓰시면 돼요. 정답은 4y제곱 마이너스 x제곱 아니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y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누가 빼기 앞이냐 누가 빼기 뒤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거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는 이 공식은 앞에 있는 합의 제곱, 차의 제곱, 그 다음에 합차의 곱셈 공식은 외우셔야 되고 얘는 이게 인수분해할 때 좀 중요하게 쓰여요. 이 뒷단은 뒤에 이제 인수분해가 나오는데 인수분해를 위해서 이 공식은 기억은 하되 실제로 계산할 때는 공식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는데 뭔 말인지? 공식을 기억을 하라더니 직접 계산할 때 쓰이지 않는다는 것도 무슨 말이지? 인수분해 이 개념이 쓰입니다. 요 개념.
합과 곱을 통해서 이 식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 개념은 쓰이는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합곱을 대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직접 분배하는 게 더 빠르다는 뜻이에요. 어떤 케이스냐면 얘는 모양이 이런 거예요. 굳이 모양을 쓰자면 네모 더하기 세모 곱하기 네모 빼기 세모, 아니 네모 더하기 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앞에 건 똑같은데 뒤에 있는 항이 다른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뒤에 있는 것들의 합에다가 네모를 붙이고 앞뒤에 곱으로 처리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사실 이렇게 외울 정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때부터는 천천히 분배하는 게 더 천천히 빨라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2x 3y 2x 플러스 2y 플러스 y 뭐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항은 서로 같은 거예요. 뒤에 있는 항의 모양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럴 때는 계산할 때 그냥 분배하는 게 막 이 공식에다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얘는 그냥 분배하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분배하면 4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2xy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6xy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y제곱 한 다음에 이제 동량을 모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4x제곱 얘랑 동량 모으면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3y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꼴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말한 대로 뒤에 이제 인수분해서 저 꼴을 알아야 인수분해할 수 있는 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꼴은 기억하되 실제로 분배하시오, 전개하시오 그러면 그냥 직접 분배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이제 표현인 거고요. 마지막 공식은 아예 외우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저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 뭐 외울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거 뭐 인수분해할 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항이 다 다른 겁니다. 여기 4개 항이 전부 다 다르게 배열되어 있는 거 그냥 분배하는 게 제일 빨라요. 2a 마이너스 3b 곱하기 4a 플러스 5b 뭐 이런 거예요. 뭐 하나 똑같은 게 없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냥 분배 이렇게 8a 제곱 이렇게 분배 플러스 10ab 그다음에 이렇게 분배 마이너스 12ab 그다음에 이렇게 분배 마이너스 15b 제곱 이렇게 돼요. 동량 처리해보니 8a 제곱 이렇게 동량이 돼요. 마이너스 2ab 플러스 마이너스 15b 제곱 이렇게 돼요. 이거는 아예 공식 이 공식을 적용하는 게 더 짜증나요. 오히려 그냥 직접 분배하는 게 빠르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이따 문제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복잡한 식의 전개는. 그럼 지금부터는 그래도 이 공식은 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 한번 해봅시다. 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까 처음에 배웠던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과 같다. 이 방식을 쓴다면 5x-2y를 전체 제곱하는 것 같다 라는 뜻이고, 아니면 원래 덧셈을 기준으로 좌우에 뭐가 바뀌냐면 교환이 성립하죠. 이게 아예 이렇게 바꿔놓고 들어야 돼요. 이렇게 돼요. 답이 똑같나요? 똑같죠. 이게 앞뒤 순서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2 빼기 1을 제곱하나 1 빼기 2를 제곱하나 제곱하면 답은 똑같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빼기를 기준으로 앞뒤의 순서를 바꾼 거는 물론 항이 달라지긴 하는데 제곱하면 답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나 저렇게 풀나 크게 상관없으니까 이런 케이스는 두 개 중에 적절한 걸 찾아서 골라서 푸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라 합차도 대입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전개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전개하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선생님 넘어가는 걸로 절대 수업을 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내가 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 낭비고, 그래서 한번 시켜본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시켜봤는데 앞에서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런 중간중간에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 연습 문제 연산형 문제 좀 풀어봤는데 별로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거는 집에서 직접 해도 되는 거라. 자, 이 문제 직사각형 내부에 가로가, 그러니까 폭이 2인 이게 길을 낸 거죠.
이때 이 길을 제외한 나머지 꽃밭 넓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건데, 이렇게 일일이 구하다 보면, 이건 예전에도 비슷한 걸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구하기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고, 좀 더 쉽게 구하는 방식은 만약에 여기 칠판이 있잖아요. 나는 칠판의 전체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여기에 책을 가려놨어요. 이거 책을 가린 나머지 넓이를 구하시오 할 때, 그럼 결국은 전체 직사각형에서 이 책만큼의 직사각형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근데 이 책의 위치가 1이 바뀐다고 해도 넓이가 달라지진 않죠.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직사각형 전체 넓이를 구하는데 가운데 이렇게 길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 남은 넓이를 따로따로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길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길을 이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쪽 벽으로 이제 모는 거죠. 밀어버리는 거예요. 가로 이렇게 누워있는 선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4개의 조각 나 있는 넓이나 이 넓이나 결국은 같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로 길이가 전체 5A에서 2를 뺀 값이고 세로 길이는 전체 3A에서 2를 뺀 값이더라. 이런 의미죠. 그 넓이는 이제 이렇게 5A 빼기 2 곱하기 3A 빼기 2. 우리가 뭐 굳이 힘줘서 외워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의 공식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배우는 공식은 항의 배열이 부호는 차이가 있겠지만 항의 배열은 똑같이 나와 있는 것들이 공식을 외울 의미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분배하는 게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분배하면 15A 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10A, 분배하면 마이너스 6A, 분배하면 플러스 4가 돼요. 15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4.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있었는데 개념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개념을 보고 문제를 풀기 좀 헷갈리고 직접 문제를 풀면서 풀이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문제를 선생님 이렇게 하나 총 9번의 분배를 해야 됩니다. 항을 뭐 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뭐 배열 자체가 힘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면 하는데 이제 쭉 이제 모아두면 9개 항이 나오고 그 9개 항 중에 이제 동량이 있을 거예요. 또 모아야 돼요. 그런 과정이 좀 번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이게 잘 보니까 여기가 왠지 비슷한 항이 배열되어 있다는 거죠. 똑같은데 얘를 똑같은 거니까 얘를 그냥 하나로 보면 되지 않을까? 똑같은 거니까. 복잡한 식을 보통 이 복잡한 식을 간단한 한 문자로 바꾸는 행동을 앞으로는 치환이라 할 거예요. 치환. 한자어긴 한데 모든 교재마다 다 이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치환, 바꾼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놓는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식이니까 제일 그냥 간단하게 2x-3y를 앞뒤에 똑같이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얘를 그냥 뭐 a 뭐 이런 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하나로. 그러면 저 식은 a 플러스 6 a-4는 아까보다 훨씬 더 간단한 느낌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분배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분배하면 a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6a 플러스 2a,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면 이 하나요. 근데 남은 거 보니까 이제 동량이 없어요. 끝난 건가? 그럼 이게 답인가? 답일 리 없죠. 문제 어디 a는 없으니까. 이건 내가 좀 식을 최대한 간단히 만들어서 분배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식이지 이게 답은 아니고 원래대로 다시 돌려야 돼. 원래대로 돌리는 걸 보통 환원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그럼 원래 돌린다는 얘기는 전화 오는 수인 줄 알았네요. a를 원래대로 돌려놔요. 2x-3y. 근데 여기 앞에 보면 그거를 제곱했죠?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가로가 필요해요. 플러스 2a는 2 곱하기 a.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건 다시 합의 제곱이죠? 합의 좀 전에 배웠던 거. 합의, 차의 제곱. 뺀 것의 제곱은 앞에 있는 항의 제곱. 4x제곱. 그래서 좀 더 빨리 가볼게요. 얘랑 얘랑 곱한 값에 일단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랑 얘랑 곱한 값에 2배를 하는 거죠. 곱하면 6xy 2배. 12xy. 이러다 공식으로 외운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9y의 제곱. 이제 분배하면 플러스 4x. 이렇게 돼요. 근데 보니까 동량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가끔 학생들이 그냥 분배하는 것도 괜찮을 거야. 이 정도 속도면, 이 정도 양이면 그냥 분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냥 분배도 괜찮아요. 근데 치환을 배우는 이유는 곱셈 공식에서는 이게 큰 힘을 발휘 못 하는데 인수분해 가면 이게 치환했을 때 치환한 상태로 인수분해하고 나중에 답을 마지막에 돌려놓으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인수분해를 빨리 해주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치환법을 좀 익혀두시긴 하셔야 됩니다. 네. 뭐 그런 거겠죠. 그럼 2번은 뭘 치환해야 됩니까? 하면 치환하려면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얘는 모양이 달라요. 3x 플러스 y, 3x 마이너스 y. 이렇게가 치환의 대상이 돼요. 3x 플러스 4 마이너스 y 이거 하나랑 3x 죄송해요. 이건 또 부가 틀리네요. 부가 같은 배를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치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치환하냐면 3x 한 다음에 이게 음수를 빼볼게요. 이 두 개항의 음수를 빼요. y-4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은 3x 한 다음에 뭐 굳이 가로는 필요 없지만 서로 구분하기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면 앞에 있는 항이 똑같고 뒤에 있는 항이 똑같아서 이게 뭐가 되냐면 합차가 돼요. 아까 배웠던 이 공식 있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같은 항에 같은 부, 같은 항인데 다른 부. 그러면 빼기 앞에 a제곱, 빼기 뒤에 b제곱. 같은 항에 같은 부, 같은 항인데 다른 부. 그러면 빼기 앞에 3x의 제곱, 빼기 뒤로 y-4의 전체 제곱. 그래서 9x제곱. 여기 y제곱 나오죠? 근데 음수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y제곱이 되고,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 두 개항을 뺀 다음에 제곱할 때는 가운데 마이너스 2ab가 붙어요. 그럼 빼기를 빼고 얘네 둘이 곱한 값의 2배, 8y,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y. 근데 마이너스 8y 음수 붙으면 플러스 8y. 4, 4, 16의 음수 붙으면 마이너스 16. 동량이 없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가로 4개짜리는 좀 전에 썼던 그 공통 부분이 있는 치환법과 다시 연결이 돼요. 이걸 전개하는 거죠. 자, 가로 4개짜리를 분배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분배하려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얘네들이 먼저 분배할 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2차식을 정리하겠죠. 그럼 얘도 뭐 이렇게 하면서 또 2차식.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랑 여기 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28. 이것도 이게 분배를 또 해야 돼요. 너무 귀찮죠. 너무 귀찮은 짓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식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어요. 어쨌든 4개를 한꺼번에 곱할 수는 없고 두 개 가로를 나누어서 곱하되 짝을 이 순서대로 한번 짝 지어보자 하는 거죠. 앞에 2개, 뒤에 2개를 이런 식으로 짝 지어보자는 얘기예요. 가운데 줄 건 거는 그냥 구분하라고 쓴 거고. 왜요? 그러면 일단 얘를 분배해 볼게요. 그럼 x제곱이 나오고 7x에 마이너스 x를 계산하면 플러스 6x가 나오고 마이너스 7이 나오고 얘를 분배하면 x제곱 4x에 2x를 더하면 6x가 나오고 2, 4, 8 이렇게 나와요. 쓰고 보니까 아까 그 내용이죠. 공통 부분이 나오네요. 그래서 치환을 하는 겁니다. 뭐 a라고 둡시다. 그럼 a 빼기 7 곱하기 a 플러스 8 분배하면 이렇게 분배하면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7a 플러스 a 분배하면 마이너스 7, 8, 56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더할 게 없으니까 이제 원래도 아까 좀 돌려놓는 거죠. x제곱 플러스 6x에다가 전체 제곱
플러스 A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6 이렇게. 그럼 얘만 풀어주면 되니까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식 합의 제곱식 앞에 있는 항의 제곱 x제곱 플러스 한 다음에 얘랑 곱한 값이 2배 6x 세제곱의 2배 12x 세제곱 플러스 얘를 제곱하면 36x 제곱 나오죠. 6x의 제곱이니까 36x 제곱. 근데 36x 제곱에 여기다 x 제곱 더하면 37x 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를 차수별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 맨 앞에 이 x 제곱은 네. 제곱 쓴다고 하는 게 또 빠뜨렸네요.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이렇게. 괜찮나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가로 4개를 묶을 때 어떻게 두 개 짝짓으니까 2차항과 1차항까지가 똑같은 배열로 나와서 치환하기가 편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배열로 묶어야 됩니까? 그러면 가로 4개를 묶을 때는 순서는 정해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2개 묶고 이렇게 2개 묶을 때 여기 있는 끝에 상수항의 합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이 2개 가로에 상수항의 합이 있었을 거예요. 그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짝지시면 돼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묶을 때 여기 있는 상수와 여기 있는 상수를 더하면 플러스 6이 나오죠. 여기 있는 상수와 여기 있는 상수를 더하면 다시 플러스 6이 나와요. 왜 이렇게 묶었냐면 여기 6x까지가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게 만들면 1차항까지는 무조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치환하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가로 4개를 묶을 때는 이거 인수분할 때 쓰입니다. 이 방법은. 그래서 가로 4개를 묶을 때는 2개 짝짓 때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은 2개를 짝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곱셈 공식들을 활용 문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나 뭔가를 좀 더 정리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식인데 여기 간단한 예들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103을 제곱하랍니다. 제곱하시면 돼요. 103 두 번 계산하면 되는데 그런 계산은 뭐 여기서 우리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배웠던 곱셈 공식에 맞춰서 풀이해 본다면 103이라는 게 100 플러스 3과 같죠. 103을 제곱하는 얘기는 100 플러스 3을 제곱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쌤 이게 103을 100 플러스 3으로 쪼갭니까? 그러면 100은 거듭제곱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 0만 줄였다 늘렸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계산이 편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배웠었죠.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식. 이 계산법 알고 있으니까 계산법대로 움직여 보면 앞에 있는 100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곱하기 더하기 뒤에 플러스 더하기 뒤에 제곱 이렇게 하다 보니 100의 제곱은 1 한 다음에 0이 2개 더 붙죠. 저기는 2, 3은 600 더하기 9 1609. 103 두 번 안 곱해도 이런 것들 쓸 수 있고, 물론 뭐 103 두 번 빨리 계산하면 이것만큼이나 시간이 뭐 빠르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은 계산의 시간적인 효율보다는 식에 대한 효율 그리고 배운 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꼭 이래야 됩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런 데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뭐 98의 제곱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100-2의 제곱 이런 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00 빼기 앞에 빼기 뒤에 플러스 빼기 뒤에 제곱 마이너스 400 플러스 4 만에 400을 빼면 9600 9600 4 더하면 960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봐도 딱 100을 기준으로 2 빼고 2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플러스 2 곱하기 100 마이너스 2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모양이겠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합차에 대한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100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2 4 9996.
이렇게 간다.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고. 앞쪽에서 우리가 루트를 배우면서 루트에서 웬만한 거 다 배워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계산법은 앞에서는 배울 수는 없었던 거예요. 루트 3을 제곱하시오. 그러면 이게 뭐 어렵겠나요? 제곱하면 되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루트 3의 제곱 3, 혹은 루트 9, 루트 9는 3의 제곱, 그래서 3. 뭐 이런 방식으로 루트 하나를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루트 3에다가 1을 더하면 얘도 이제 무리수거든요. 근데 무리수 이 전체를 제곱하라면 이거는 앞에서 배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못 배웠냐면 이거를 계산하려면 이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항과 다항을 계산하는 방식을 이제 좀 전에 갓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항과 다항을 곱셈하는 걸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리수의 제곱인데도 불구하고 항이 2개짜리를 계산할 방식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다항과 다항의 곱만 알고 있는 것뿐 아니라 그걸 더불어서 곱셈 공식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2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 앞에 있는 항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곱하기 더하기 뒤에 플러스 더하기 뒤에 제곱 이런 느낌. 우리는 3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 1 정답은 4 플러스 2 루트 3으로 풀립니다. 이런 걸 할 때 앞에 배웠던 곱셈 공식들을 좀 적용할 수 있다. 뭐 그런 표현이라 이게 수냐, 그러니까 문자냐 수로 표현되느냐의 차이점이 이제 곱셈 공식 자체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뭐 그러다 보면 유리화도 마찬가지예요. 유리화도 앞에서 배웠는데 왜 이왕이면 앞에서 다 설명하지 마 이제 와서 또 뒤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 걸까? 앞에서 유리화들은 분모가 항이 1개짜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유리화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루트를 2번 곱하겠죠. 3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됐었던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처럼 항이 이제 2개짜리인 거예요. 그럼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시오. 그러면 유리화는 루트만 2번 곱하래. 루트만 2번 곱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나? 루트 2가 보이니까. 근데 얘를 분배하다 보면 단항과 다항의 곱이니까 단항을 다항에 분배해야 되죠. 3루트 2 마이너스 2 얘는 유리화가 됐는데 얘가 유리화가 안 되네요. 안 예쁜데 그러면? 그러면 같은 걸 2번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같은 걸 2번 곱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했더니 이거는 3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죠. 그럼 배웠던 차의 제곱식 앞에 있는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곱하기 빼기 뒤에 플러스 뒤에 있는 빼기 뒤의 제곱. 분자는 뭐 사실 루트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렇게 돼서 유리화가 된 줄 알았더니 얘는 9고 얘는 4예요. 2예요. 그럼 11 마이너스 6루트 2분의 유리화가 다시 안 됐네요. 다시 유리화 안 되죠. 가운데 이게 공식상 이게 A제곱, B제곱 하다 보면 어쨌든 나와 있는 항들이 제곱이 되다 보면 앞에 루트가 있었든 뒤에 루트가 있었든 뭐 둘 다 있었든 제곱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얘는 관계없는데 공식상 합의 제곱이나 차의 제곱을 계산하다 보면 가운데 2ab라는 항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앞뒤의 루트들을 곱하다 보면 지금처럼 다시 루트가 밀려 나오는 일이 발생해요. 유리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그럼 루트만 곱해도 안 되고, 항을 통째로 가로를 다 통째로 곱해도 안 되고, 뭐 어쩌라는 거야? 했더니,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항이 안 나오고, 제곱과 제곱만 나오게 만들면 루트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 중에 제곱만 나오는 공식이 뭐가 있냐면, 합차가 있어요. 이건 딱 제곱만 나오거든요. 가운데 부호와 관계없이 모든 항을 제곱시키기 때문에 루트가 어느 쪽에 붙었든 다 날려버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항이 2개짜리 이상의 다항의 형태를 띠고 있는 무리수를 유리화할 때는 합차를 이용해야 되니까 가운데 부호를 반대로 곱해야 되는구나. 가운데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그럼 얘도 위아래 똑같이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계산상 앞에 거는 A, B, B 합차가 되죠. 그럼 앞에 있는 3의 제곱. 물론 이게 하나씩 분배도 되겠지만 그 분배하기 귀찮아서 우리가 좀 공식을 외우고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항의 제곱 분의 1은 곱하나 말하니까 3 플러스 루트 2 9 마이너스 2 7
분의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분모가 유리화가 되는 효과를 본다. 그래서 항이 2개 이상의 루트를 가지고 있는 걸 유리할 때는 합차의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 아셨나요?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도 이제 책에다 좀 써놓읍시다. 이 근처에다가. 얘도 약간의 팁이 있는데, 유리화를 하는데 꼴이 이렇게 생겼을 때요. 루트 m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자, 이런 거를 유리화를 하시오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유리화하려면 앞에 배운 것처럼 합차로 계산해야 돼요. 앞에 있는 거는 똑같이 쓰고 뒤에 있는 항도 똑같이 쓰되 가운데 보면 반대로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그럼 분자는 분모에 곱했던 거와 똑같은 거를 곱하고 하다 보니까 밑에 합차가 되죠.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 얘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이 되는데, 이걸 제곱을 쓰다 보니까 이게 n 플러스 1로 나오죠. 얘는 n으로 나올 거예요. 빼게 되면 지워지고 분모가 1이네? 분모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답은 분자에 있었던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이 정답이에요. 근데 정답을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 답이 많이 보던 건데, 어디서 봤냐면 분모에 있는 루트 가운데 뭐 반대인 게 결론은 분자에 곱해지면서, 어이구. 네. 미안합니다. 분모에 있는 루트의 반대보가 분자에 곱해지면서 이렇게 결론은 걔가 이렇게 답으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답으로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분모를 유리화를 하다 보니까 합차를 계산하게 되고, 그럼 결과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데, 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계산했더니 어쨌든 계산해서 지워지고 분모에 1이 남았기 때문에 분모 1은 생략하면서 분모에 유리화하려고 곱했던 숫자 자체가 정답으로 나온다. 이해되나요? 네. 자,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뭐를 익혀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뭐를 익혀야 되는 거죠? 좀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혀야 될 행동은 앞에 있는 루트를 제곱한 값, 그러니까 더하기 앞에 있는 항을 제곱한 값과 더하기 뒤에 있는 항을 제곱한 것의 제곱의 차이가 1이 되잖아요? 그럼 정답은 밑에 유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숫자의 반대 부호가 정답이에요. 밑에 유리화할 때 필요했던 요 가운데 부호 반대 있죠? 걔가 정답이 돼요. 그럼 혹시 이게 선생님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면요? 그때는 그러면 답이 플러스로 나오겠죠. 자, 대표적인 것.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하시오. 그러면 앞에 있는 제곱이 3, 뒤에 있는 제곱은 2. 빼면 딱 1만큼 차이 나죠. 그럼 정답은 분모에 있는 가운데 부 반대인 게 정답. 이렇다는 뜻이에요. 유리화 일일이 이거는 나머지는 유리화를 하는데, 이런 꼴일 때는 의외로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고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이런 거.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을 유리화하시오. 그러면 앞수의 제곱은 4, 뒷수의 제곱은 3. 딱 1만큼 차이 나네요. 답은 가운데 부 반대인 것. 이런 거요. 그럼 3 마이너스 2 루트 2 분의 1을 유리화하시오. 앞수의 제곱 9. 뒷수의 제곱, 2 루트 2를 제곱하면 2의 제곱은 4, 루트 2의 제곱은 2, 4, 2, 8. 딱 1만큼 차이 나죠? 그럼 반대부호가 답.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간혹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앞수의 제곱이 뒷수의 제곱보다 1만큼 커야 되는데 반대로 1만큼 작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4 마이너스 루트 17 분의 1. 앞수의 제곱이 16, 뒷수의 제곱은 17. 그럼 이걸 합차로 계산하면 분모에 1이 남는 게 아니고 분모에 마이너스 1이 남아요. 그 분자는 이거 반대부호가 위로 올라가겠죠. 항상 규칙은 반대부호가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 빼놓고는 다 유리화를 하고 이런 케이스에 가까우면 분모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반대부의 답을 쓰거나 아니면 반대부의 부호를 반대로 쓰거나. 근데 이거 의외로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유리화할 때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3번에 1번도 그렇잖아요. 루트 3, 루트 2 플러스 1, 앞에는 루트 2의 제곱 2, 뒤에는 뒤에는 1의 제곱 1, 빼면 1. 그럼 정답은 루트 2 마이너스 1. 뭐 그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빨라지면 간단한 유리화들은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어차피 왜 분모가 1이었냐면 합차를 계산하기 때문이거든. 앞수의 제곱 빼기 뒷수의 제곱 합차를 항상. 근데 얘는 항상 보면 합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합차. 앞에 거 제곱 5, 뒤 거 제곱 3 빼면 2 반대부 루트 5 플러스 2 루트 3 약분 정답은 루트 5 플러스 루트 3.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빠르면 저런 유리화할 때 생각보다 계산법이 빨라져요. 일일이 다 안 써도 되니까. 얘도 앞수의 제곱 3, 뒷수의 제곱 1, 분모 2. 분자는 루트 2 가로 반대부 루트 3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 굳이 뭐 분배하라면 2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유리화가 그만큼 풀이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이 부분이 여기 이제 뒤 앞쪽에 곱셈 공식 변형 여기는 좀 봅시다. 여기는 단원에다 별표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단원이에요. 곱셈 공식의 변형 별표 2개. 별표 하나 중요, 별표 2개 매우 중요. 시험은 무조건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이고 별표 3개 모르면 사람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건 별표 3개짜리와 같은데 별표 3개를 너무 남발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워낙 중요한 공식이긴 해요. 곱셈 공식의 이제 단원의 이름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원의 이름이에요. 곱셈 공식의 변형. 곱셈 공식을 변형 뭔가 바꾸겠다는 뜻인데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뜻이지? 처음에 배웠던 곱셈 공식 저기 써있기도 한데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한 식.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써졌죠. 공식이 이렇게 써진다고 배웠어요. 얘는 이렇게 써진 식의 주인공은 얘가 주인공이에요.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합의 제곱이 주인공이에요. 합의 제곱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두 개항을 일단 제곱하고 더하고 두 개항을 곱한 다음에 두 배항 값을 덧셈하게 되면 합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주인공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합의 제곱이 아니고 제곱의 합을 주인공을 반대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곱의 합이 어디냐면 여기가 제곱의 합이에요. 얘네 둘. 얘네 둘이 제곱의 합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 주인공이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주인공이라면 그럼 얘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넘기면 돼요. 필요 없는 항이니까. 넘기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가 붙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제곱의 합을 구할 때는 저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합과 곱을 이용해서 합의 제곱에다가 곱의 마이너스 1을 계산하게 되면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쓰다 보니까 제곱의 합이 이 식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었었어요. a 빼기 b의 제곱을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뭐가 있냐면 a제곱 b제곱이 있어요. 이번엔 똑같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얘가 이리로 넘어가게 되면 같은 얘를 구하는데 a 빼기 b의 전체 제곱에 이게 넘어가면서 플러스 2ab로 바뀔 겁니다. 결론은 제곱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인데 지금처럼 공식은 두 가지나
내가 뭘 쓸지가 이제 내 기준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위에는 합과 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윗공식을 쓰는 거예요. 혹은 차와 곱을 알고 있을 때는 아랫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위에 거, 꼭 아래 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을 보니까 합이 나와 있고 곱이 나와 있네? 그러면 제곱의 합을 구할 때는 위식을 쓰는 거고 차와 곱이 나와 있네? 그러면 아래 걸 쓴다는 거죠. 조건에 맞게 잘 골라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곱셈 공식을, 이게 중요한 곱셈 공식이요. 이 패턴 하나가 이제 중요한 곱셈 공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거, 이거 말고 또.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건데, 가끔 문제 보면 합도 나오고 곱도 나오는데 차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합곱을 이용해서 차를 구하시오. 근데 그런 거 쓸 때, a 빼기 b의 전체 제곱과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같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딱 봐도 같지 않잖아. 뺀 다음에 제곱한 것과 더한 다음에 제곱한 값은 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이걸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얘네들을 같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무슨 짓을 하면 같아지냐는 거지. 왼쪽을 분배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오고 오른쪽을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왼쪽으로 이제 같게 만들잖아. 그럼 예를 들어 오른쪽을 왼쪽처럼 바꾸려면 a제곱은 같고 b제곱도 같으니까 결론은 플러스 2ab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2ab로 바뀔 수 있느냐 없는 거니까 뒤에 마이너스 4ab를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플러스 2ab에 마이너스 4ab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ab가 나와서 둘은 똑같아질 테니까. 그럼 합의 제곱식 뒤에다가 마이너스 4ab를 붙이면 차의 제곱과 합의 제곱은 서로 같아진다는 결론이 도달해요. 이렇게. 그럼 반대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과 비교할 때 좀 전에는 차의 제곱이 주인공이라면 이번에는 합의 제곱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ab를 좌변에 있는 플러스 2ab로 바꿔야 되니까 뒤쪽에 플러스 4ab가 붙어야 되겠죠. 헷갈리면 이 공식은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이건 하나만 외운 다음에 위에 걸 외웠다 칩시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4ab를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밑에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 굳이 두 개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개념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제 이 곱셈 공식 변형은 언제 쓰느냐? 얘는 언제 쓰느냐? 문제가 조건이 합이나 곱이 있는데 차를 구하라고 할 때, 혹은 차와 곱이 있는데 합을 구하라고 할 때, 그때는 이 밑에 있는 공식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는 외우는 패턴을 기억해 봅시다. 이제는 곱셈 공식 변형은 큰 틀은 다 했어요. 그럼 외우는 패턴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외우는 게 저한테 유리할까요, 선생님? 라고 한다면 제곱의 합을 구할 때는 일단 합 썼죠? 부호는 항상 플러스 다음에 늘 반대 보인 마이너스가 오고 마이너스 다음에는 항상 반대 보인 플러스가 와요. 부호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변형을 외울 때는, 곱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변형을 외울 때는. 그리고 여기 가로 위의 제곱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요 위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위의 제곱이 2밖에 없어요. 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뒤는 항상 앞뒤에 늘, 앞뒤에는 항, 더하기 앞뒤, 빼기 앞뒤에 있는 그 항들에 항상 곱이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2 내려오고 앞뒤 항 곱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간다. 그럼 얘도 그래요. 이것도 플러스 다음에는 곱셈 공식 변형일 때는 마이너스가 오고 마이너스 다음에는 플러스가 오고 항상 규칙이 이런 식이다. 그리고 가로의 제곱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앞에도 있죠. 가로의 제곱이 2번이면 이 2는 4가 내려와요. 가로의 제곱이 딴 제곱은 안 돼요. 가로의 제곱만 됩니다. 가로의 제곱이 2번 있으면 이 2는 4가 내려오고 역시 뒤는 앞뒤항의 곱이 필요하던 거죠. 이렇게 곱셈 공식을 외워주시면 외우는 패턴은 그래도
부호 정리할 때도 플러스 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가로의 제곱이 하나 있으면 2가 내려오고 가로의 제곱 2개 있으면 2는 4가 내려오고 항상 딜은 앞뒤양의 곱을 쓴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곱셈 공식을 외우는 이제 패턴인데 여기서 몇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더 하죠. 책은 좀 더 갑니다. 왼쪽에 있는 공식을 좀 더 활용해요. 좀 더 어떻게 활용하냐면 항이 지금은 AB로 돼 있잖아요. 그 AB에서 A를 X라고 넣어봅시다. X 아니어도 괜찮은데 어쨌든 X라고. 근데 B는 X분의 1로 둡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곱셈 공식은 AB가 크게 뭐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AB의 항들은 그냥 각자 제각각 별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항의 배열을 바꾸다 보면 두 항의 관계가 역수꼴이 돼요. 앞에 X, 뒤는 X분의 1 이렇게 역수꼴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역수의 정의가 곱하면 뭐가 되죠? 1이 되죠. 곱하면 1이 된 두 수의 관계를 역수라고 부르잖아. 근데 우리가 썼던 곱셈 공식에 보면 항상 뒤에 뭐가 따라 붙죠? 항상 곱이 따라 붙어요. 이렇게 AB가. 근데 앞뒤항을 역수로 배열하게 되면 저 AB가 X 곱하기 X분의 1이 되면 이게 1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곱하기 1은 생략해도 되니까 다 뒤쪽 부분이 생략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치 새로운 공식처럼 써져 있지만 새로운 공식이 아니고 그냥 항을 약간 이렇게 역수 형태를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저 공식은 X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X를 제곱하고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하면 X제곱분의 1이 돼요. 얘는 합을 계산할 때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항 곱할 때 생략. 역수니까. 혹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항 곱은 생략. 첫 번째 공식이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공식도 마찬가지로 A 자리 대신에 X, B 자리 대신에 X분의 1 집어넣어서 X 마이너스, 저와 똑같이 써드려야 되니까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가로의 제곱이 두 개니까 2는 4 붙고 앞뒤항 곱한 것 없어지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쓴 다음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 붙고 4 내려오고 이렇게 얘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 썼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얼핏 보면 공식이 4개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 2개, 여기 2개, 이쪽에 2개, 이쪽 2개, 총 4개, 총 8개. 와, 8개 언제 외우지? 가 아니고 공식은 3가지 유형이에요. 위에 있는 건 그냥 하나의 꼴인 겁니다. 하나의 꼴. 제곱의 합을 구하는 하나의 꼴. 단 공식이 세부적 2개로 나눠졌을 뿐이지 큰 틀은 그냥 하나예요. 합의 제곱 뒤에 마이너스 2ab, 차의 제곱 뒤에 플러스 2ab 이렇게 하나. 그 다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꼴인 거죠. 4ab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쓰였던 방식. 거기에다가 항의 배열만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새롭지 않은 그런 식들을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외우라는 얘기는 자주 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래도 수학이다 보니까 무조건 외우라라고 얘기를 잘 안 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뒤에는 플러스 2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AA, BB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걸 일일이 분별하지 말고 합차의 곱셈공식 쓰라는 뜻이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의 부호 안 바뀌는 마이너스 3의 제곱 9 빼기 뒤에 있는 2루트 2의 제곱 8 9 빼기 8 1 되셨나요? 그럼 2번 정도만 해봅시다. 유리화 2번 유리화를 할만하다 느꼈는데 갑자기 분자에도 굉장히 복잡한 무리수가 있네. 이거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앞쪽에 있는 제곱이 뒤쪽에 있는 제곱보다 딱 1만큼 크죠. 그럼 보나마나 분모는 1이란 뜻이에요. 계산할 필요 없죠. 그럼 반대로 분모는 없어졌으니까 분자만 계산하면 되는데 분자는 여기 있는 반대부호를 분자에 곱한다. 곱했더니 똑같은 게 2번 곱해진다. 결론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을 계산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은 또 곱셈 공식이다. 앞에 있는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빼기 뒤에 플러스 뒤에 있는 루트 2의 제곱. 그래서 3 더하기 2, 5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되겠다. y가 마이너스 3, xy가 1일 때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계산을 이렇게 하겠죠? 이거 제곱합을 구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제곱합을 구하는 공식을 배웠죠.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2 내려고 앞뒤안 곱하고, 아니면 x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 2 내려고 앞뒤안 곱해주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누굴 써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위 걸 써야죠. 이유는 합이 나왔기 때문에요. 코보 지금 차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건 좀 써먹기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지. 위에다 대입하게 되면 합 마이너스 3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전체를 제곱하는 거니까 가로를 쳐야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y 1 9 마이너스 2 정답은 7.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2번은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곱셈공식 변형 중에 마지막에 배운 거 있죠. 조건은 합인데 합과 곱이 나오는데 구하라는 건 차를 구하라고 할 때 그때 쓰는 공식. 차의 제곱은 얘는 제곱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도 제곱해야 차수가 같겠죠.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가로의 제곱, 가로 제곱 두 개 쓰면 4가 붙고 앞뒤안 곱해주고 이렇게 문다고 그랬죠.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의 제곱 9 이렇게 됩니다. 자꾸 환청이 들리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여기 문제 하나 더 있다 칩시다. x-y가 아니고 x-y 제곱이 아니고 x-y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x-y의 제곱이 5잖아요. 근데 여기서 x-y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앞에 배웠던 제곱근을 이용하는 뜻이에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뭐 있었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있었죠. 이거 제곱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없다. 하지만 양수의 조건 답이 2개이며 제곱해서 5가 안 되면 루트를 씌운다. 그렇게 배웠었죠. 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돼요. 쌤 답이 2개입니까? 근데 xy 크기가 배열이 안 돼 있으면 2개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 x가 y보다 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마이너스는 버리고 플러스만. 반대로 뭐 y가 x보다 큽니다. 그러면 빼서 앞수가 작고 뒷수가 크기 때문에 빼면 음수가 나와서 답은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골라 쓰시면 돼요. 3번은 분수와 분수의 통분이잖아요. 이거 뭐 곱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분모를 주기위해서 양변에 xy를 곱한다. 양변은 등호가 있어야 양변이 성립하잖아요. 이건 등호 없는 식이라 함부로 곱하시면 안 되고 통분하는 겁니다. 분수의 덧셈은 통분한다. 여기다 x를 곱한다. 여기다 x를 곱한다. 여기는 y를 곱해야지만 xy로 통분된다. y를 곱한다. 그럼 xy로 통분된 상태에서 분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된다. xy는 1이었고 문제에서 x제곱 y는 1번에서 구했죠. 네, 7. 정답은 7. 그래서 만약 문제를 출제한다면 1번은 출제 안 하고 이제 3번을 출제하겠죠. 3번 출제하면 1번 저절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곱셈공식 변형에 이제 역수꼴.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죠. 역수꼴일 때, 역수꼴인데, 그러면 곱이 필요 없다. 곱은 1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생략한다는 거죠. 이거네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2 내려오고 앞뒤양의 곱은 1이라 생략. 아니면 차 x-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 붙고 2 내려오고 곱은 생략. 뭘 쓸 겁니까? 네, 위 걸 써야 되겠네요. 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밑에 건 지고 위 걸 쓰다 보니까 5의 제곱 25 마이너스 2 23. 이해되죠? 네. 괜찮죠? 얘는요, 그러면 얘는 이거예요. 차. 합이 나왔는데 차를 구하라잖아. 그러면 합차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그 합과 차를 동시에 이용하는 이렇게. 됐나요?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제곱의 합, 제곱의 2개니까 4가 내려오고, 앞뒤양인데 앞뒤양의 곱은 역수라 생략하고.
숫자 집어넣으면 5의 제곱 25 마이너스 4 21. 만약 문제가 바뀌어서 x-x분의 1의 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네,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 제곱해서 21이 된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 이렇게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곱셈 공식 파트는 다 끝냈네요. 지금 우리가 약간